네, 지금부터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밖에 비가 많이 오나요? 아니, 올 때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오늘 계속 비 예보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도 좀 비가 내릴 것 같아서 이래저래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못해요. 않은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는데 어쨌건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멘탈을 좀 잘 다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의 구간이 굉장히 그 괴롭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의 성패는요, 우리가 뭐 상승장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의 압력이 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게 바로 승부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러니까 주식 우리가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또 우리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그림 보셨어요? 그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 네. 우리가 희망하는 장기 투자는 정말 그 포장된 45도 도로를 우산이야. 아주 그냥 매끄럽게 잘 맞아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장기 투자는 정말 알죠.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앞에 그렇죠.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산도 넘어야 하고. 오늘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오늘은 뭐 이슈를 갖고는 왔는데 사실은 이 이슈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의 이 본질에 대해서 사실 좀 이야기를, 어차피 오늘 시간도 많지 않아서 주제 다 얘기 못하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좀 편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정말 주식 하나가 바닥에서 사상 최고가까지 갔어요. 지나고 나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종목을 하나 잡았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림상으로 차트만 보면 이렇게 우상한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그 파동이 엄청나거든요. 결국엔 그 파동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해가지고 그걸 다 못 누리는 거잖아요. 실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종목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주제 보고 또 자세한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시장이다라고 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한국 시장은 늘 여기에서도 힘들고 저기에서도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면은 사실 이 그러니까 침소봉대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악재도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 악재 민감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좀 휘감았던 이슈들 보고 그때 공교롭게도 죄다 또 중국발이네. 작년에 코로나도 중국, 이번에 헝다도 중국, 또 어제는 또 이제 뭐 중국의 뭐 전력난이 뭐 헝다보다 더 뭐 또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시장이 흔들렸는데, 뭐 사실 저는 중국의 전력난이 왜 헝다보다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제 논리로는 납득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어떤 시장이 굉장히 그 지역적인 문제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그쪽에서 그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투자 심리에 잡힌 거, 이런 거 처음에 중국의 전력난이 뭐 어때서 뭐 어때서 뭐 전력 뭐 요즘에 우리나라 그 가을 날씨 너무 하늘 파랗고 청명한 게 중국이 공장 가동 중단되니까 우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장 논리는 좀 다르잖아요. 왜 중국이 뭐 전력난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포스코 공장이 멈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제목은 지금 테이퍼링을 넘어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 얘기로 지금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10월 18일에는 미국의 이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부도에 빠진, 얼마나 무서워요. 미국 부도라는 이 네 글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시장에 지금 굉장히 지금 투자 심리를 많이 그 위축시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이슈들을 다 뜯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본다고 하면 결국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극복을 해나가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논리가 약간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 하나 좀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발 이슈로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글로벌 증시도 흔들렸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재개장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오히려 상승했어요. 이때는 어떤 시점이었어요? 헝다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을 때 정작 이 이슈의 진앙지인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오히려 올라요. 자, 어제도 우리 시장이 특히나 이제 이 헤드라인으로 많이 걸렸던 게 중국의 전력난, 이게 이제 또 뭐 우려로 됐는데 정작 중국 전력난의 진원지인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올라요. 어제 헝다도 올랐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중국의 전력난, 뭐 헝다 이슈 해가지고 막 상해 종합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같이 빠졌다. 오케이, 요거 인정. 요거 이슈 인정. 그죠? 근데 정작 헝다 이슈로 막 뭐 주변 증시는 흔들리는데 상해는 멀쩡하고 뭐 중국 전력난 뭐 이런 거 있는데 정작 상해 종합지수는 멀쩡해 버리면은 이건 우리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금 생각이 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작 이제 어제 뉴욕 증시는 뭐 헝다 이슈나 중국의 전력난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뭐 부채한도 증액 쪽에 반응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에 지금 뉴욕 증시만이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중국의 전력난 헝다 때문에 뭐 불안감 때문에 흔들렸죠. 그러면 오늘 또 뭐 간밤에 미국의 또 이제 국채금리 급등, 뭐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뭐 미국의 뭐 부채 한도 뭐 이거 안 되면 연방 정부 셧다운 뭐 이런 우려로 또 오늘 시장 또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제 이렇게 작은 걸로 맞으니까 오늘 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이 다 심리가 작용하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솔직히 이거 지나갈 이슈예요. 미국이 자기 나라 부도나게 놔두겠어요? 지금 정쟁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그걸 좀 태클을 걸고 이렇게 좀 목리를 부리면서 이걸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지 과거에도 연방정부가 이렇게 좀 부채 한도 증액이 시한을 넘어서 셧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의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걸려있는 제목이 뭐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의 뭐 부채 한도 하나 뭐 아니면 뭐 테이퍼링 하나, 뭐 중국의 항공다 하나, 이러면 오히려 계산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크고 작은 이런 불확실성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걸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느 선에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지금은 이제 슬기롭게 우리가 좀 대응하는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어제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 이게 매물대 차트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일단 최근 1년 동안 거래된 매물대 하단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8월에 겪었던 반도체 패닉셀 때 잠깐 이제 이탈했다가 복귀를 했고, 자, 오늘도 뭐 불가피하게 뭐 이제 요 부분 어느 구간을 우리가 좀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오늘 뭐, 코스피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아침에는 개파락을 했다가 뭐 낙폭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은 이제 장중에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을 열어놔야 우리가 좀 편하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막아줄지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대응을 하면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플랜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장 빠지면 그냥 속상해만 하시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차이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워도 시장이 그 이유로 움직여버리면 우리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시장 거기에 가격을 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크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제가 주식 판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똥밭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눈 내릴 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지금처럼 눈이 이렇게 좀 녹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이나 종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네. 줄여놓으셔야 되고 또 이제 혹시 모를 추가적인 충격에 대비해서 현금도 좀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좀 전략은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10월이 다가올수록 증권가에서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실적이 답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유일한 지금 해결의 실마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 이제 보여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부분이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6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6.6%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요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115%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요 구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결국엔 지표와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3분기 어닝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는 어닝이 딱 개막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네. 사실은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 삼성전자고 하나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에서 참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혹시 표를 뭐 보여주시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3분기가 매출이 사상 최초로 지금 70조를 돌파한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새 15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의 지금 실적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 가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대차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는 지금 명실상부하게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지금 달마다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7조 3천억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 모양이라고요. 왜 안 갈까?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2,800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450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0조 수준인데 애플은 80조 수준이에요. 30조 더 버는데 시가총액이 7배 차이나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런 논리를 항상 움직이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시장이 비효율적인 그런 흐름에서 이제 효율성을 찾아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많은 얘기들 해주셨지만 저희 채팅방에서도 장이 안 좋으니까 더 대화가 활발했던 것 같은데 마음가짐을 또 한번 다잡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